식상이 왕에서 관을 극하는 거 하고 인성이 왕에서 관을 설하는 거 하고 현상에서 나타날 때 어떻게 다른가? 이건 간단해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이해하면 애초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네. 아니 두 가지를 다 이해하면 쉬운 건데 선생님이 질문하신 속에서 이제 관을 중심하는 거잖아요. 관을 중심하는 건데 관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관은 진짜 운영자하고 같은데 항상 운영자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조직이에요. 사회적인 조직과 사회적인 하나의 구성체와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속에서의 나라고 개인적인 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관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그냥 우리 한국 사회로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관이고요. 우리 서울시라고 하는 게 관이고, 뭐 인류사회에서 내가 항상 미국도 있고 지금 이렇게 유학을 보려면 하나의 그런 조직적인 조직에 대한 한방의 틀이 관이에요. 근데 관설 같은 인성이 왕에서 관설하게 되면 설기가 되면 그 조직에 대한 쇠퇴쇠락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서서히 쇠락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성으로 인한 관설은 서서히 쇠락해가요. 그럼 팔자가 관설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운명적으로 다 관설된 사람은 내가 어떤 조직에 처음에 딱 갔을 때 괜찮아요. 근데 점점 그 조직이 내 존재감으로 다 쇠락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서 쇠락해져가는 그런 환경을 만나야 돼요. 그게 운명이죠. 근데 저는 이걸 질문하는 분들 그렇게 같은 이게 쇠락해져가요. 한 사람으로도 따질 수도 있어요. 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자분 팔자에서 관이라는 건 남자인데 남자가 처음에는 괜찮았다가도 가면서 쇠락해져가는 걸 봐야 된다는 뜻이 이망해지는 거라고. 근데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식신이 관을 갖다 보는 이런 관계 자체는 상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항상 제가 그래요. 한 번에 이렇게 서서히 쇠락해져 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늙어지는 늙음하고 같아요. 늙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지는 게 뭐 하루아침에 툭툭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늙어간다는 개념하고 관설이라는 것은 상관, 경관, 식신, 관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다 하는 것은 그때 변화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상왕이라든 어떤 이런 개념이 관을 갖다 본다는 얘기는 항상 이렇게 변화무쌍한 환경에 있다는 뜻이에요. 변화무쌍. 선생님들이 이렇게 특정 지역을 갖다가 개발을 갖다가 아예 못 시키는 걸 다 묶어놔 버리는 게 북촌이죠. 북촌은 짓지면 안 돼요. 북촌 집 못 짓는 거 알죠? 왜 북촌 짓지면 안 되냐면 한옥 마을이잖아요. 한옥 묶었잖아요. 그건 벌써 관과 관인으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관을 인으로 해서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상관경관되어 있고 식관이 쌓아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자율권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것이 식관의 관계예요. 자율권을 확보받았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설된 사람들 같은 경우나 이런 이제 관을 갖다가 인성 나눔하는 걸로 설계했다는 얘기는 정말 이렇게 잘 묶여져 있다, 잘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해석을. 근데 서서히 쇠락해 가는 거죠. 지금 과연 이렇게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북촌을 갖다가 그렇게 묶어버리는 게 좋으냐? 이게 관설이에요.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건대상권 같은 경우가 정말 이렇게 10년 전 생각하면 지금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죠. 여기는 상관경관 동네죠. 동네로 따지면. 식관이 만난다는 얘기는 상인들의 편의와 젊은 사람들의 편의로다가 시시때때 바꿀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시시때때 바꾼다는 뜻이에요. 변화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관을 갖다가 이렇게 간을 극하는 식상이 많다는 뜻은 이미 고정된 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되어지면 없음, 중심점, 구심점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태과, 상관격, 식상태과 뭐 이런 구조는 이미 고정된 건 없다예요.
고정된 건 없다는 거예요. 인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결국은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결과는. 안 똑같아요. 민원은 생각은 왔다 갔다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식상이 많은 사람 행동으로 많이 직접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 이제 관을 딱 놓고 봤을 때요. 이제 관을 이제 때려 잡는 걸로 따지는 거예요. 상관은 실질적으로 가서 때려 잡는 거고, 이는 빼나가는 거였을 때 그 관이 시원치 않은 건 둘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시원치 않은 건 똑같은데 방법론이 방법론이 어떻게 틀리죠. 생각해가는 게 다르다는 네, 거죠? 생각하려면 행동하고 생각. 선생님 같은 경우 질문이 관을 갖다가 나쁘게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왜 항상 제가 얘기하지 관과 인의 관계는 선생님이 관인되어 있으면 핸드폰 자체 같은 경우는 기능 저하예요. 기능 저하. 기능이 저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 선생님 사는 자동차도 기능 저하예요. 기능이 저하되는 거하고 저하되는 거 꾸겨뜨리는 거. 상관, 경관, 부셔뜨리는 식관이 된 것은 외형이 바뀌는 거하고 달라요. 외형. 그래서 상관, 경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나 식관이 많이 만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겉이 낡아요. 겉이. 속이 낡은 거하고 겉이 낡은 거하고는 다르죠. 네. 똑같이 관이 나빠지는 방법도 바깥에서부터 낡게 만드는 거, 고장나게 만드는 거는 식관이고요. 인성으로 망가뜨린 것은 내부에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관인된 사람은 잘 상태를 못 보겠네요. 이 식상으로 된 건 아예 바뀌니까. 보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런 차이가. 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색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중진 내부서부터 서서히 고장나는 자중진화를 일으키는 인왕하고 내부적인 속이 얼마나 썩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식관이 많은 사람들은 겉이 벌써 이렇게 표만 나요. 겉에만. 겉은 바뀌었지만 속은 안 바뀌고.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관은 똑같이 나쁘긴 하는데 겉모양서부터 뭔가 이렇게 나빠뜨리게 하는 것과 속 모양이 나빠뜨리게 이렇게 저하시키는 건 다르죠. 제가 상관경관인데 사건, 사고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데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무슨 사고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별로 사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걸로는 인이 왕하고 관이 되면 이게 설계가 되면서 관의 힘이 능력치가 떨어진다라고는 저는 이제 좀 배워서, 근데 상관 경관은 그냥 부부 사이의 애정 문제나 어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적어되는 쪽으로 저는 좀 배워서 일단은, 그래서 관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는 상관 경관이 그렇게는 아니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변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변화성만 말하는 거죠. 네, 변화성. 어떤 딱 그 관이 딱 어떻게 뭐 능력이 완전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본인의 개인 능력 이런 거 지금 생 같은 경우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그거죠. 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상관경관되어 있는데 나는 별로 변화 못 느꼈는데 자, 생 같은 이망자는 네.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거 차이예요. 시광자는 변화가 익숙해서 그 정도 변화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 네, 그 차이예요. 네. 근데 남들이 보는 어떤 타인이 그러니까, 보는 네. 관점 자체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편의 직장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향방 자체 같은 경우가 새들이 철밥통을 찾다는 것이 상관경관된 게 철밥통 찾다는 말이 좀 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능력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정상이거든요. 신랑분 입장에서. 근데 이게 또 맞죠? 선생님이 이해가 하기 힘든 게 여자분 팔자에 상관경관되어 있으면 남자분 같은 경우가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다 받아야 되는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남자분 입장에서는 직업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직업에 대해서 늘 성과를 내야 되고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 압박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남녀 관계일 때. 근데 그걸 갖다가 아까 내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쇠퇴 뭐 이런 개념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관 입장에서 상관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관에서 또 관이잖아요. 극한 거잖아요. 자기를 극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압감에 시달릴 정도로 자기는 그 직업에 대한 향방 자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개념을 느껴야 돼. 근데 인왕자가 옆에 있으면 그런 스트레스라고 보는 스트레스보다 인왕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앞이 보이지 않는 거가 말하는 거예요. 앞이.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인성이라는 자체는 미래감에 대한 향방이거든요. 미래. 선생님들이 이렇게 남자, 여자 결혼하고서 살면서 이제 우리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다 하는 그런 결정할 순간에 이 사람하고 같이 해봐야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개념 아세요 혹시? 인왕자는 있잖아요. 그걸 선명히 보여줘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바뀌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대감을 주는 거에 식상태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 입장에서 식상태과 같은 경우는 이뻐요. 인태과는 이쁘지 않아요. 죄송한데 제일 질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앞을 갖다가 선명하게 보이는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그 사람이 예인해 주는 것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가능성에 사람은 이게 기대감과 희망, 기대 이런 것으로 사는 건데 이런 것이 인왕 자체는 큰 기대감 주지 못하죠. 너무 명확하게 현실도 아니고 현실이 아니죠. 쭉 한결같아. 네. 아, 너무 한결같아서. 저희 집이 좀 식상이 많은 좀 친정 인이 많은 시대 만나보니까 늘 한결같이 변화 없이. 네.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 거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 같은 이런 시대 때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 이런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 대한민국으로서 살아야 되는 내가 고민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인왕자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왕이라는 것은 내부자에 대한 문제. 이게 뭔가 뿌리 깊은 속국으로서의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나. 인왕이라고 하는 자체는 벌써 이미 내가 이렇게 속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시대적 정신이 포함된 곳이에요. 시대 정신이 포함된 곳이에요. 인왕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서도 인왕자가라는 분이 있으면 인왕자가 그분의 정신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어. 굉장히 압도적.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강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주는 또 메시지가 그것도 명확히 시댁 식구들은 인왕자들, 네. 우리 친정 식구는 시왕자들 이런 것도 대립돼 갖고서 있으니까 좀 비교해서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관점이 틀리는 게 시대 식구들이 이제 인왕자가만 줄비하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당신들의 어떤 사고관념 속에 꽉 잡혀 있는 게 있다고. 인왕이라는 자체가 생각이 굳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굳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시광하다는 것은 생각이 굳은 거나 행동 습관이 굳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는 돼요. 행동이 지루박추는데 잘 안 바뀌는 거 있어. 자기 행동이 맨날 이렇게 스텝 이렇게 봤는데 안 굳혀지는 거. 행동이 그대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습관, 몸에 배인 행동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시광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왕한 것은 늘 내가 자기도 모르게끔 자기도 모르게끔 그렇게 행하는 나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봐야 돼요. 예, 나 자신이 그렇다고. 이렇게 깨어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깨어있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종교가의 큰 선생님들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그 깨어있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나를 갖다 빨리 알아차리라는 뜻이에요. 그런 습관을 사로잡힌다. 그래서 왕한 것 자체는 자기 고질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쇠한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또 나예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나예요. 유동적이에요. 쇠한 것 자체가. 쇠한 거나 약한 거는. 그럼 요 쇠한 거나 약한 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정치 노선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왕한 거대로다가 행했을 때 그 습성대로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습성 자체가 있어서 저 사람의 정치 노선은 이렇구나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쇠한 것으로다 정치 노선을 갖다 한 사람들은 상당히 좀 변덕스러움이죠. 그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해내는 행동은
쇠와 왕이 없다고 얘기해보자고. 팔자에 읽혀지지가 않죠. 읽혀지지가 않죠. 저 변덕스러움도 뭐도 아니고 이렇게 읽혀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이 삼국지에서 나오는 어떤 제갈량이라는 분하고 사마이라는 분이 이렇게 책사로서 그 시 삼국지에 나오시는 책사 중에서 두 책사를 얘기하면 사마이라고 하는 사마의하고 제갈량을 얘기하는데 결국 삼국 통일을 갖다 이룩해서 자기 자손 3대 4대를 갖다가 중국 역사 속에서 흡입시킨 것은 사마의예요. 근데 그 사람의 특이점은 색깔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갈량이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제갈량이 결국은 사마천한테 졌죠. 진 이유는 너무 색깔을 부지런히 해서예요. 색깔이 뚜렷해서요. 사람은 자기 색깔을 갖다 뚜렷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 전투에서도 사마의한테 제갈량이 진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천병이라 해갖고서 이렇게 스파이를 보냈는데 각각 염탐꾼을 꼭 보냈는데 염탐꾼을 갖다 사마이 쪽에서 잡았어. 제갈량 쪽에서 잡아갖고서 사마이가 물어보기를 그래 니네 저기 대장은 뭘 하냐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저기 제갈량은 그렇게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마이가 생각하기를 얼마 있으면 돼지겠구나. 이걸 갖다가 사마이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봐. 하나만 더 묻자. 먹는 양은 좀 잘 드시냐 음식은? 이 말 한마디 했더니 먹는 양도 안 드십니다. 조금만 드십니다.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조금씩만 드십니다. 이건 영양실조까지 걸렸겠구나.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는 아웃되겠구나. 이걸 벌써 사마이는 예측이 된 거고요. 읽은 거고요. 제갈량 같은 경우 똑같이 잡았어요. 염탐꾼. 니네 저기 대체하면 뭘 하냐? 그랬더니 맨날 노십니다. 뭘 하고 노냐? 맨날 저기 부하들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야 그런 게 어딨냐? 부하들한테 아니 자기 부하들하고 농담만 합니다. 이렇게. 그 일은 안 하더냐? 일은 안 한다. 부하들하고 맨날 노는 것만 보고, 그 양반 얘기가 또, 그래 혼자 있을 때는 뭐 하냐? 또 이렇게 제갈량이 물었더니, 쌀알을 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 한 마리를 놓고 맨날 쓴다고 내가 그 사마위 얘기를 듣고서 내가 쌀알 센다는 표현은 내가 거기서 따쓴 거예요. 제 블로그에서. 저 뭐 하고 있냐고 처음에 한 3년 동안 쌀알 셌어요. 저는. 쌀알을 센다는 게 정말 쌀알 센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음 일도하고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정말 심심해갖고 쌀알을 세는 줄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머리 싸우면서 진 거예요. 예. 진 게임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지금 식상하고 인성이라는 관계가 인기상이라는 식상이라는 것이 제갈량이에요. 제갈량이다. 사마이 같은 경우는 결국 인왕을 택했구나. 이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사과왕자가 이기는 거예요. 어쨌든 제갈량이 더 유명하시죠. 사마이라는 선생님들이 익숙하지는 않는 말일 거예요. 명리의 참 진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명리의 참 진리는 저는 인왕을 택하는 사마이가 만든 거라고 봐. 명리의 참 진리. 명리를 해서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되는 것은 난 그래 식상이라는 변화를 갖다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왕이라는 존재감을 갖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난 그렇게 얘기했어.